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재호입니다. 먼저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홈플러스 노년점 폐점 위기입니다. 지난 6월 홈플러스는 전국 27개 점포에 폐점을 통보했고 인천 노년점도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영 악화와 임대료 협상 결렬이 그 이유로 꼽히는데요. 노년점은 아직 폐점이 확정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와 점주, 시민단체는 폐점 반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항의 방문 등을 벌이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고 지역 대책위까지 구성돼 이슈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불편과 쇼핑 공간 부족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SNS와 민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홈플러스 노년점 폐점에 대한 논란과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이동익 사무국장, BTV 인천방송 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요즘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이 줄지어 폐점하고 있는 가운데 그 홈플러스 인천 노년점도 폐점 위기에 놓여서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이 폐점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남동구의회도 상생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폐점을 막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김지영 기자님, 이 폐점 통보와 관련해서 홈플러스 그리고 관련 관계자 이쪽에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무엇일까요? 네, 홈플러스가 기획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이제 밝힌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모든 온 오프라인 영업 채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또 매각을 하더라도 2만 명에 달하는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구조조정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최대한 고용 안전 관점에서 남은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좀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또 지역 상권 전체적인 어떤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에서 이 홈플러스 폐점에 관련해가지고 이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이철상 의원님께서는 이번 폐점 통보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홈플러스는 단순한 유통시설이 아니라 우리 논현동 주민들의 일상과 생계를 지탱해온 핵심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이번 폐점 통보는 노동자, 소상공인, 납품업체, 지역 생산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용 기반 붕괴, 상권 공동화, 지역 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남동구의회는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익 사무국장님께서도 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천에 특히 폐점을 추진하는 점포가 애초에 5개나 포함이 되고 이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 이제 노년점 같은 경우에는 상권도 괜찮고 다들 그런 우리 점포가 설마 포함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포함이 돼서 다들 의외이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무겁죠. 그리고 이게 가면 매장 방문을 하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폐점을 진짜 하는 거냐, 언제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노동조합 차원으로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게 정확하게 공개된 정보도 없고 깜깜이로 추진되는 거라서 되게 이게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은 불안하기만 하고 뭐가 정리가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폐점 통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뭐 또 임대료 재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김지영 기자님,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홈플러스 그 노동조합 측이 보유한 임대차 계획 현황 자료를 보면요, 그 홈플러스 노년점의 현 임대차 계약은 2030년 7월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계약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 측은 이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료 수정 협상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사실 아직은 누구도 이제 폐점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에서는 노년점과 함께 계산점과 숭이점에서 현재 임대료 재협상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폐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천 상동점의 경우를 보면은 이 상동역 역세권의 대표 상권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한때는 전국 매출 상위권을 좀 찍으면서 굉장히 영업 실적이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향후 인천에서도 이렇게 연쇄적인 폐점이 이뤄질 수가 있는 만큼 유통업계뿐 아니라 좀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트 폐점에 대한 주민들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뉴코아에서 팔던 그런 옷들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나가야 돼서 불편한데 이 홈플러스까지 이제 폐점 위기라고 하니까 생활 인프라가 한 번에 두 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하는 거야, 장사를. 언정서 짓거나. 네, 이렇게 우리 주민들과 상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요. 김지영 기자님, 이 지역 주민과 상인분들 지금 방금도 얘기 들어봤지만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현재 지금 노년동 홈플러스가 입점해 있는 이 같은 건물에 뉴코아 아울렛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뉴코아 아울렛이 빠지면서 좀 상권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에 가보면은 뭐 홈플러스는 아직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안내문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좀 분위기가 사실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홈플러스마저 문을 닫게 되면은 그 일대 상권이 아주 좀 텅 비어버리는 그런 공동화 현상이 좀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상 의원님, 이 남동구청에서는 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홈플러스 노년점은 우리 지역 내 주요 상권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 사안이 단순히 점포 폐점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남동구 의회도 이러한 주민 여론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트의 폐점 통보를 가장 좀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마트의 그 근로자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현재 좀 분위기가 좀 어떠실까요, 국장님? 딴 데로 보내주겠다 하지만 얼마나 먼 데로 가야 될지, 거기서 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되게 이제 마음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 받고 그렇게까지 또 다른 데서 옮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퇴사하시는 분들도 폐점 경우에 있고, 마트에는 직영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협력, 그러니까 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마트에는 그 유니폼은 좀 다르긴 한데 직영 노동자들 외에 협력, 그러니까 시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진열 판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홈플러스 매장에 가면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직원들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계신 분들의 마음도 불편하고 일의 강도는 세지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불편하고 어떻게 뭐 삼중고네요, 한마디로. 네. 뭐 이런 상황이고. 의원님, 지금 그 노년점에는 이렇게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예. 또 입주해 있는 업체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뭐 이분들의 상황은 또 어떨까요? 먼저 입점 점주들께서는 권리금 회수나 매출이 급감하는 상태고 재계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사업 이전 비용 등 어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대안 없이는 사업 유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들 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이동희 사무국장님, 그 이번 폐점 결정 과정의 좀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폐점 대상, 그러니까 임대료 재협상을 한다는 27개 점포가 선정된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언제까지 하고 폐점을 한다든가 이게 시한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시한도 계획도 공유되지가 않아요. 지금 8월이잖아요. 임대료 재협상을 그럼 몇 월까지 한다는 건지, 임대료 재협상이 끝이 나도
그래서 폐점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도 그냥 폐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부도 상황이 된 지 1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홈플러스 전체가 매각이 될지 아니면 청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임대료 재협상을 계속한다? 홈플러스의 그 생존 판단이 우선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임대료 재협상보다. 그러니까 이 재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위기의식, 불안만 가중시키지 뭔가 하나 명확한 게 없다라는 게 저희들로서도 답답한 일이죠. 네, 정말 이렇게 좀 문제가 큰 상황인데 이철상 의원님, 이 남동구청이나 이런 그 행정기관들이 지금 이 문제에 좀 개입하거나 좀 여기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얼마나 있을까요? 예, 먼저 임대료 협상은 좀 어디까지나 민간 간의 어떤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남동구 의회나 구청이 법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이나 의회는 상황에 따라 중재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 공청회,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주민 여러분의 불안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행정적 뒷받침과 소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희 사무국장님, 그 홈플러스가 이제 뭐 기업 회생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명분으로 해가지고 뭐 점포를 뭐 정리하겠다 아니면은 뭐 임대료 협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트너조 인 부천본부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7조 2천억 원의 사실은 최대 규모 거의 이게 그런 기업 인수합병으로 MBK가 굉장히 이름값을 높였어요. 사실 사모펀드는 자기 이름값을 높여야지 돈도 유치가 잘 되고 기업도 사들이는 것도 잘 되니까 사실은 홈플러스 사면서 MBK는 성공을 했죠.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이 7조 2천억 원의 돈을 자기들 돈으로 한 게 아니고 5조 원 가량을 빌려서 홈플러스를 담보 잡히고 했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빚으로 산 기업이 유지를 하려면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홈플러스에 다 떠넘겼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샀으면 홈플러스가 부실화되지 않았겠죠. 다른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홈플러스가 MBK에 팔리고 난 다음에 홈플러스 자산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앞쪽은 2015년 그 당시에 그 임대 매장 비율이 37.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55.56%예요. 새빵살이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월세가 많이 든다는 거죠. 예전보다 돈 들 일이 많아졌다는 거고 왜 이렇게 임대 매장이 많아졌느냐 하면 MBK가 돈을 그 빌린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홈플러스 자가 매장에 있던 거를 땅을 판 거예요. 자산을 다 팔아서 대신에 이제 매장을 많이 닫기는 어려우니까 다시 임대 매장으로 돌려서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는데 점포 하나당 뭐 정확치는 않지만 한 월세만 5, 6억 원씩 이렇게 월세가 나가거든요.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면 그걸 다 월세로 준다. 뭐 사실은 지금도 홈플러스는 영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경쟁이 심한 유통업계에 매출 2위를 계속 유지를 한다. 최근까지 그랬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좀 취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27개 점포 뭐 임대 매장을 임대료를 조금 깎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고 그냥 보여주기 쇼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제 근원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으니까 MBK가 좀 더 그 책임 있는 자세, 전향적인 뭔가 대책을 내야 된다. 이런 걸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한편 남동구의회는 지난 7월 15일에 출석 의원 전원의 이제 동의로 홈플러스 폐점 매각에 따른 지역 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하셨거든요. 당시 이제 우리 이철상 의원님께서 대표 이제 발언을 좀 해주셨는데 주요 내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남동구 의회는 홈플러스 노년점 폐점 매각이
지역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매장 유지 및 정상 영업을 보장하고 MBK 파트너스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자구 노력을 촉구,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경제 영향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타 지자체 및 시민 사회와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통해 남동구 의회는 지역 유통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지영 기자님, 그 이전에도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뭐 홈플러스 같은 이런 대형마트들이 폐점한 사례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좀 어떤 문제가 지역에 발생을 했는지요?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건물의 공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 일대 유동인구가 감소를 할 테고 그러면 상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상권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또 다른 우려는 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이 폐점되는 지점의 직원들은 인근 점포로 좀 순환 배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폐점이 자꾸 연쇄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그 많은 인력들이 어디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치될 것인가 그거는 참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홈플러스가 직접 문을 닫게 될 경우에는 그 홈플러스 안에 입점해 있는 수많은 입점업체들 이 업체들의 피해를 사실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좀 이번 사안을 고용과 민생 소비 또 지역 경제를 아우르는 좀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을 해줘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요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철상 의원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향후 중앙정부, 관계기관,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유통구조와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인 맹성규 의원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노년점 폐점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익 사무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민간 기업이 어려워졌다고 정부가 그걸 뭐 돈을 쏟아부어서 세금으로 다 살리거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1차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사고를 친 사람, 문제를 만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회사를 10년 안에 거덜나게 만든 그 사모펀드 MBK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다행히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한다면 투자 약속한 1조 원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재를 출연해서 급한 빚이라도 갚아야 홈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M&A든 팔리기든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납품업체 대금을 언제 줘야 될지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홈플러스 그 기업회생 절차 딱 그 바로 직전에 채권을 4,000원 이상 발행을 해서 그 사기당한 사람들도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하나라도 해결을 하겠다.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홈플러스 누가 사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울 텐데 MBK는 지금은 나 몰라라. 우리 역할은 끝났다. 빨리 처리를 하고 우리는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K에 대한 책임을 세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폐점 문제인데 노년점을 포함해서 27개 점포를 뭐 장사가 안 되면 폐점, 임대료 협상해서 안 깎아지면 폐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없이 만약에 점포를 더 폐점을 했을 경우에 홈플러스가 가진 장점을 오히려 잃어버린다. 지역 마트도 아니고 전국적인 어디에 가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마트가 되기 위해서는 매장 수도 유지가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시기가 있는데 골든타임이 지금인데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시민들이 서명도 하고 도움을 주시겠다 했는데 말은 그런데 진전되는 상황이 없어요.
M&A 발표는 나오고 뭐 인수기업이 있는지 언제 팔릴지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MBK의 책임을 묻는 홈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책임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당시에 합의한 게 3월이었어요. 3월 19일인데 청문회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이 8월입니다. 언제 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대표 MBK의 책임 있는 경영진들 회장, 김병주 회장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은 출국 금지도 돼 있고 압수수색도 들어가 있고 이분들이 비리 혐의,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이 결과도 빨리 나와야 구속이라도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빠른 처리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속이 타는 거고요. 이 사이에 홈플러스의 기업 가치는 점점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충성 고객들도 투자가 안 되고 신제품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서비스도 떨어지고 하면은 이게 매출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그냥 그 법적인 결과가 재판에서 나올 때까지 그다음에 M&A를 통해서 인수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새 정부에서 그 공장에서 돌아가신 분들 사망 사고가 계속 나니까 SPC 죽음의 빵 공장 문제처럼 즉각 개입을 해서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하고 따지고 지금 당장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얘기를 하니까 회사가 알아서 바로 조치를 취하잖아요. 이것처럼 홈플러스에도 그런 재빠른 개입,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MBK 본사 앞에서 MBK가 책임져라라는 내용으로 농성을 100일째 하고 싸움을 했었는데 지금 8월부터는 대통령실 앞으로 좀 옮겨서 대통령님이 정부에서 나서서 좀 빨리 문제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MBK에 대한 행동,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지,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개입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홈플러스 문제가 지금 바로 빨리 해결하는데 그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마트 노동자분들, 우리 지역 주민들, 상인들, 뭐 지역 정신권까지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좀 정부의 좀 빠른 응답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끝으로 김지영 기자님, 이번 사태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신지요? 네, 앞서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사태가 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한 원인들이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각 점포별로 상황을 보자면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임대료 협상이 좀 성공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폐점 없이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테고요. 만약에 임대료 협상이 잘 안 됐다 하면 는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와는 상관없이 홈플러스 측에서 뭐 영업 포기를 선언하고 매장을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우려했던 대로 지역 상권 침체가 현실화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 홈플러스 매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들도 홈플러스 폐점 반대 공동 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동구 의회에서도 폐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도 최근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역사회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들었을 때 뭐 11개 인천 지역 11개 점포 중에 5개가 지금 그 폐점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현실화되면은 인천 지역 전체의 어떤 상권이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중 지금 이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은 3곳이니까요. 그 지점들이 어떻게 좀 협의가 진행되는지 그 결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진단 이슈터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이동익 사무국장, BTV 인천방송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홈플러스 인천 노년점 폐점 문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상권, 생활, 지역 공동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역 주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업과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건설적인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